네, 오늘 장을 리뷰하고 내일 장을 프리뷰해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매니저는요, 바로 MBN골드 고광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이제 고엔스탑 진행하게 되셨는데요. 소개 짧게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겠다는 저희 MBN골드 고광현 매니저님과 함께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인기 검색 키워드 한 번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네. 1, 2, 3위는요. 인터넷 대표주 엔터주 그리고 코로나19였어요. 네네. 계속해서 인터넷 대표주가 좀 떠오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인터넷 대표주 그동안에 좀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네.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해서 정부의 그런 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이 지난달 나오면서 사실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또 시장이 지금 조정권에서 좀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안정권이라든지 좀 반등에 대한 그런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이제 좀 올라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매니저님 안쪽으로 조금 더 오셔서 말씀해 안쪽으로요? 주실까요? 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인터넷 대표주가 좀 바닥권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개인주도 오늘 눈에 띄고요. 또 네. 의류주도 눈에 띕니다. 잠시 후에 특징된 종목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0개 키워드에서 10개 종목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대부분 빨간불을 켰거든요. 근데 네네. 유일하게 휠라홀딩스만이 좀 파란불을 켜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특징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카카오, 저희가 아까 1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매니저님? 예, 내일은 일단은 뭐 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그 시장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죠. 해서 지금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좀 내려온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갈 때가 됐고 시장이 안정되면서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던 낙폭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좀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또 이제 좀 상승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내일 뭐 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께서는 카카오 내일 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차트가 뒤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 이후에 어떻게 좀 주가가 전망될까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난달에 그 정부의 규제가 발표되면서 이제 아주 엄청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급락 나오면서 많이 좀 되는데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바로 이제 이번 달 좀 그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모라든지 수요 예측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동안에 좀 언택트라든지 이쪽의 대표주자였던 종목이 바로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플랫폼을 거의 뭐 네이버하고 지금 양분하면서 좀 양분하면서 지금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갖긴 하되 그러나 크게 갖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야 좀 올라오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혹시 관심 있는 분들도 왜냐하면은 이 고점에서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고점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저 고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엄청 싸네. 사야지 그럼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뭐냐면 조금 더 이제 긴 기간을 보면은 사실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몇 년 동안 오랜 기간에 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적극적인 관심 갖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고긴 고지만은 약간 이제 설령 이제 관심을 갖고 매수를 만약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도 어떻습니까? 비중을 조금 조정하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상장 이후에 주가 전망 좀 긍정적이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종목을 비중을 좀 줄여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인데요. 매니저님 오늘 4.61%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우리 기술 투자도 역시 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 ETF가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상장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런 분들도 어떻습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쪽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그 지분 약 9% 정도인가요? 그걸 이제 좀 하고 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좀 큰 폭에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좀 내일도 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 기술 투자, 내일도 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상화폐 가격이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차트를 보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투자는 업비트 지분 약 7.59%, 아까 9%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7.59%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그 가상화폐 쪽도 많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이제 서서히 이제 비트코인도 좀 강하게 거의 이전 고점을 회복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투자처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이제 부동산이 있고 또 주식이 있고 또 제3의 그런 투자처로서 좀 비트코인 이쪽에 있거든요. 가상화폐 쪽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상화폐 하시는 분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주식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좀 나쁜 쪽에선 빼고 이렇게 좀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쪽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그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오지 않고 이제 그 비트코인 쪽으로 좀 갈 수도 그쪽 시장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지금 비트코인 ETF가 또 출시되면서 상당히 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그쪽에서 많이 또 자금이 좀 쏠리고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금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8월, 네. 9월, 뭐 10월 달도 지금 뭐 상승세 좀 나오곤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뭐 급등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쪽에 자금이 더 쏠리느냐 그 쏠리는 곳이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이제 보완제 역할도 하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는 또 대체제 역할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비트코인 ETF를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궁금한 게 만약에 진짜 이제 ETF가 상장된다면 앞으로의 쭉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쪽을요? 네, 비트코인 ETF요. 비트코인 아까도 말씀드린 그동안 비트코인은 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전혀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해가지고 이게 그 투자하고 싶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 ETF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오히려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 주가가 그 ETF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비트코인 ETF 쪽이 지금 뭐 상장하려고 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좀 상당히 많고 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도 역시 어려운 기간을 좀 뚫고서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 나는 전혀 관심 없어 이러신 분은 좀 그런 비트코인 ETF라든지 이쪽 간접적인 투자 상품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트코인 ETF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파란불을 킨 종목인데요. 바로 휠라홀딩스입니다. 의류주로 꼽히고 있죠. 네, 오늘 왜 이렇게 좀 떨어졌을까요, 매니저님? 일단은 가장 이제 큰 게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전망으로서 이제 많이 밀렸습니다. 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쪽 관련이라든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이제 기대감을 이제 가질 만도 한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마저도 완전히 이제 앗아가 버리면서 오늘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이제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그 지금 예상치긴 하지만은 약 8,500억 정도 이제 3분기 매출액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쪽이 상당히 크게 지금 하락했습니다. 약 31% 정도 하락한 한 1,060억 정도 이제 기록하면서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큰 폭의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주가로 자체도 지금 시장이라든지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전혀 무색할 정도로 큰 폭의 하락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급락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스탑 의견 맞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많이 밀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상에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많이 밀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밀리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팔자는 세력이 이제 강력한 매도 세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접근하다가 보면 내일 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또 손실이 또 그냥 싸다고 들어가시면 안 될 자리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요것은 이제 접근 좀 불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휠라홀딩스는 지금 매도량은 많은데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이 많아서 조금 조심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상승은 어렵겠죠? 앞으로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매도의 세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장에서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하면서 그럴 때 이제 그 상승을 위한 모멘텀인데 아직 실적 자체가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약 32% 정도 하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폭의 이제 실적 하락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미리 많이 때렸다 해서 아직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전망치가 이미 나오고 있면서 좀 빠르게 매도하는 세력에 의해서 빠르게 좀 매도 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좀 한참 걸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굳이 휠라홀딩스를 굳이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종목들도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서 굳이 휠라홀딩스라는 이쪽 관련주보다는 다른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휠라홀딩스 알아봤고요. 그럼 마지막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8위에 위치한 오스템 임플란트 매니저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이 오스템 임플란트 고로 하겠습니다. 고! 예,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큰 폭의 차트 보시면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조정받고 나서 지금 다시 바닥 따지고 하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라든지 이쪽 임플란트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약 1959년도에서 약 1971년도 요 출생자들이 지금 많이 거의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 세대 그런데 상당히 이제 출생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에 좀 직접적인 실수요층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 실적 상승에서 주가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쪽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내일도 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좀 밝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라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네, 치과주가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3분기 호실적 기대되는 섹터 어떤 게 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쪽 의료기기도 역시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해서 의료기기 수출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임플란트 쪽을 봤는데 임플란트 수출이 약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1% 정도 좀 증가한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 해서 상당히 이쪽 의료기기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임플란트 쪽 계속해서 실적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외에도 지금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 좀 어제죠. 그래서 테슬라도 좀 상승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미국 스텔란티스죠. 그쪽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협약 소식도 있고, 또 SK 이노베이션 일찌감치 지금 미국에 좀 진출해 있고, 또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솔루션 요쪽 이제 배터리 3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 좀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그쪽에서도 좀 실적 모멘텀을 보면서 상당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지금 다른 것도 지금 메타버스 쪽도 우리가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메타버스 쪽은 이제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업의 이제 뭐 태동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초 뭐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시장의 주도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점차 좀 그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이 향후 5년 내에 그 유럽 지역에서 약 그 메타버스 관련한 일자리 창출 약 1만 개 이상 좀 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회사로 전환하겠다 이런 또 소식도 있었고 또 서울 시민 한 10명 중에서 6명은 어떻습니까? 회사에 출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고 직접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바타가 다시 그런 메타버스 그런 공간으로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출근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이제 뉴스로 나온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쪽 메타버스 섹터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까지 이렇게 주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내일장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 경동제약, 휠라홀딩스, 그린케미칼, 신원까지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는 고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탑이라고 하는 종목들도 사실 내일 또 그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고라고 하는 그런 그 장중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보면은 이제 고로 할 법도 하지만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하이브도 그렇고 경동제약도 그렇고 뭐 휠라홀딩스는 오르면 많이 빠졌고 또 그린케미칼도 그렇고 또 신원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가 그런 종목을 이제 쫓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제 고로 안 주고 물론 상승의 여지는 있지만 고로 안 주고 이제 접근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좀 접근은 자제하자 이런 뜻에서 이제 스탑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네, 접근을 좀 자제해보자는 의미에서 스탑 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매니저님의 내일 관심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수소경제 활성화입니다. 매니저님, 왜 수소경제 활성화라고 오늘 키워드 적어주신 거죠? 예,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시장이 반등되면서 빠르게 좀 안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주가 지금 나온 상황은 아니고 해서 주도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매식으로 빠르게 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덜 간 종목이라든지 이쪽에서 우리가 미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은 벌써 많이 올라 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또 시장이 안 좋거나 하락하게 되면 또 빠져가지고 이제 손실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서 좀 선점하자 이런 측면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오늘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덜간 섹터에서 미리 한번 선점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키워드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종목 한번 알아볼까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 종목의 이제 특징 포인트 3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이제 연료 전지 쪽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부가 지금 수소 정책이라든지 이쪽에서 상당히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들하지 상당히 우리 수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수요 증가가 좀 나오면서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한 단계 주가가 더 레벨업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마지막 3번째는 차트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정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부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들어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종목을 매수해서 매도하는 그 차액을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먹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많이 이제 우리 개인분들이라든지 이러신 분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막 시장에서 팔딱팔딱거리고 빠르게 움직여가는 종목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만 조정이 오면 고점에서 매수하고 바로 밀려버리죠. 바로 밀려버리면 그 떨어진 만큼 또 그대로 뭐 손실로 내 계좌에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해서 항상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충분히 쫓아가시면
찾아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퓨얼소도 역시 이제 수소 경제의 이제 대표적인 거의 뭐 대장주급인데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움직일 때 오히려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좀 주가 상승과 그런 수익 창출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내일 관심주로 두산 퓨얼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차트 보시면서 저희 가격 전략 제시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예, 지금 오늘 그 종가가 51,400원이거든요. 해서 51,400원이니까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하고 내일 시초가에 바로 좀 매수하셔도 좋은데 그러나 만약에 혹시 내일 뭐 시초가가 갑자기 여기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막 53,000원, 54,000원, 5% 이상 막 갭으로 뛰어서 이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지켜만 보시고 오히려 이제 요 가격 그 51,400원 요 종가 근처에서 만약에 시초가가 형성된다고 하면은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약 57,7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약 48,500원 잡고 가시면은 뭐 크게 부담 없이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 종목 같은 경우 오랜 기간 좀 조정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닥 다지기 하면서 이제 시장이 안정되면서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아까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수소 관련 종목으로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보자라는 의미로 두산 퓨얼셀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57,700원이고요. 손절가 48,500원입니다. 그럼 다음 내일장, 내일 관심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위드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재택근무를 조금씩 점차 줄여나간다 뭐 이런 소식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슬퍼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위드 코로나 수혜주는 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바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위드 코로나 하면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지금 현재 좀 위드 코로나에서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마스크를 벗느냐 마느냐 요건데 사실 마스크를 벗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요 종목에 아마 그 주가의 그런 등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지금 그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당분간은 계속 마스크는 착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코로나 그 수혜주 중에 위드 코로나 수혜주 중에서 그런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많이 내려와 있어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번 종목 먼저 한번 바로 보고 갈까요, 일단? 네, 마스크라고 힌트 주셨는데 바로 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그렇죠. 네, 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예. 일단은 가장 이제 이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아모레 퍼시픽 이제 계열이죠. 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이쪽을 이제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상당히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쪽에서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속해서 지금 그쪽이라든지 이쪽에 드라이브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그 신규 국가라든지 이쪽 그다음에 또 그런 그 미국 쪽 이쪽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글로벌적인 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 지금 상당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이런 위드 코로나든지 또 글로벌 경기 개선이 되면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아까도 마스크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마스크를 이제 계속 쓰느냐 아니면 벗느냐에 따라서 또 화장품의 그 쓰는 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한 번 할 거 두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 할 거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서 한번 아모레 퍼시픽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뭐 오랜 기간에 지금 조정권에 보였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기간 조정이라든지 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면 바로 상승 내지 급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오늘 또 아모레 퍼시픽을 또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두 번째 내일 관심주는요.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아모레 퍼시픽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차트 보시면서 네. 가격 전략 제시 도와주세요. 예, 아모레 퍼시픽도 사실 오랜 기간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기간이 좀 짧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그 조금 이제 그 기간을 넉넉하게 한번 보시면 오시겠지만은 오랫동안 또 상승했다가 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엄청나게 내려왔거든요. 지금 19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거 내려올 수 있는 정말 최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올라오는 지점인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8월 달이라든지 9월 달에 시장이 지금 이 시장이 이제 급락하기 전에 좀 반등을 좀 모색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랫동안에 좀 그 조정권에 보여주면서 이제 많이 좀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늘 그 매수 19만 원이기 때문에 내일 매수 가격 역시 마찬가지 시초가를 기준으로 이제 매수 들어간다고 하면 시초가가 갑자기 뭐 오늘 가격 대비해서 한 뭐 3% 이상 아니면 5% 이상 이렇게 막 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접근을 좀 이제 자제하시면서 지켜보시고 가격대가 지금 19만 원 정도 언저리 그 사이에 근처에서 내 시초가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하면 관심 가져보고요. 목표 가격으로는 약 21만 3천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약 18만 1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1만 3천 원, 손절가 18만 1천 원의 가격 전략 제시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내일 관심주까지 다 알아봤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댓글을 올려주시면 좀 매니저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거든요. 네네. 네, 그럼 어떻게 좀 준비되셨나요, 매니저님? 네, 하시면은 뭐 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NC 소프트인데요. 네. 지금 매수가가 73만 4천 원인데 현재가가 62만 9천 원이에요. 비중이 무려 80%나 됩니다. 매니저님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73만 4천 원인데 지금 약 62만 9천 원이니까 약 한 15% 정도 가까이 좀 이제 손실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현재 비중이 일단은 80%인데 일단은 비중을 한 60%는 80%에서 60%는 덜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대폭적으로 좀 축소해야 되고 그 대신 내일 바로 축소하기보다는 조금 올라오면은 지금 목표 그 매수 가격이 이제 73만 원대니까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올라와야 이제 매수 가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참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73만 원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 제가 보기엔 한 6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래서 6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 정도에서 좀 물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NC소프트가 어떤 종목입니까? NC소프트 역시 이제 차트가 이제 짧게 나와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걸 좀 오랜 기간, 장기간으로 이제 축소해서 보면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엄청난 상승을 갔던 종목이죠. 정말 대시세가 났던 종목입니다. 대시세가 났던 종목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추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완전히 꺾였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이 추세 꺾인 것이 이제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역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역시 고점이 100만 원대였는데 지금 60만 원대면은 엄청나게 싼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보면 엄청나게 싸죠. 그러나 이 바닥권을 대비해서는 이 화면은 안 보이지만 지금 엄청 오랜 기간 동안을 그 오랜 기간 장기간 동안에 이제 급등해서 상승했던 나온 종목이고 지금 이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당분간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좀 싸다고 접근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역시 지금 싸니까 좀 매수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왜? 이것 말고도 지금 안전하게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 지금 너무나 지금 많거든요. 지금 8월달, 9월달, 뭐 지금 10월달도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이라든 이런 것이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종목 그 조정받은 아까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두산퓨얼스도 그렇고 안정적이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종목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이제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내렸고 이제 지금 보유하셔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계셔서 이제 상담하셨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한 67만 원 정도 정말 그 속된 말로 반본전, 그죠? 반본전 정도 어느 정도 되면은 덜어내고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해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서 거기서 좀 수익을 내서 요 NC소프트에서 손실 난 것을 메꾸는 전략 이렇게 좀 하시는 게 훨씬 좀 좋고 아까 말씀드린 요거 NC소프트가 아마 73만 원 그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가기 때문에 특히 비중도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달 내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 2년이면 되느냐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1, 2년도 오히려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2, 3년 이상 더 장기간에 하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많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덜어내고 그 덜어낸 자금으로 뭐 다른 종목에 가서 수익 내서 이제 NC소프트에서 손실 난 것을 메꾼다.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는 한 67만 원에서 8만 원 선까지 조금 반등하면 좀 종목을 교체해 보시라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유튜브 댓글 상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X 세미콘이고요. 네, 12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가 11만 1,100원입니다. 비중은 30%인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비중이 조금 많긴 한데 사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 가격이 12만 4천 원이면 지금 거의 근데 12만 지금 최고점이 얼마입니까? 12만 9,700원이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 그죠?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한번 보시면은 어땠습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쫙 올라왔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오는 종목을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이렇게 가는 종목을 이제 보다 보면 아이고, 엄청나게 잘 가네. 아이고, 그럼 내가 사도 더 가겠네?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12만 4천 원 역시 마찬가지. 여기 이런 라인에는 아예 쳐다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합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남보다 싸게 사서 그 남들에게 내가 비싸게 팔아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내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이 싸게 사준 것을 싸게 산 것을 내가 비싸게 사주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 계좌가 항상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을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 동 종목도 역시 좀 시장의 조정을 보이면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요 종목도 역시 한 12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라든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좀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매수 가격 정도 오면은 지금 30% 비중에서 사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 가격 근처 오면은 30% 좀 이제 덜어내서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시청자분들 이쪽 지금 의뢰하신 분의 또 입장도 있으니까 최소한 이제 매수 가격 정도 되면은 절반 정도 좀 덜어내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별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고 이렇게 넘기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LX 세미콘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하이트 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매수가 33,000원이고요. 현재가 35,450원입니다. 비중은 10% 정도인데 지금 좀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조금 그래도 이 손익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한 2,500원인가요? 예, 2,500원 정도 이제 수익 나셨네요. 네. 그래도 어려운 장 속에서 또 수익 나셨으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뭐 상당히 좀 이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오랫동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8월이나 9월 달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도 이제 굳건하게 버텨주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매수 가격이 지금 33,000원으로 상당히 저점에서 매수 들어간 거죠. 거의 뭐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조금 이 고점이죠. 요 고점, 이전 고점이 바로 여기인데 한 4만 원이거든요. 요 한 4만 원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한 4만 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예, 오늘 무료 방송은 이제 6시에 좀 진행합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증시 오늘과 내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